교수가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도 그 뭐 국민의 짐에 무슨 성폭력위원회인가 들어가더니 이번에 나경원 캠프로 갔어요. 근데 안철수 같은 소리 합니다. 이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책 자문하는 것이다. 정말 깝깝하죠.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데 배신감을 느끼죠. 이수정은 상당히 진보적인 네. 학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개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특별한 순간에 보니까 본 모습이 드러난 거라고 난 생각해요. 특정의 어떤 상황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이수정 교수가 예를 들면 내가 국민의 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했다면 최소한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오히려 지금 나경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짐을 쉴드 치는 용도로 들어가주면 예. 자기는 뭐 정책 자문한다 그러는데 간단히 말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책 자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나경원 일세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꾸 자기를 가지고 정치색 논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할 거라고 틀림없이 내가 얘기를 했고 비례대표도 거절을 했는데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웃긴 것 아니냐. 정치를 해야 정치인이지라고 답을 했어요. 웃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치판 한가운데서 나는 정치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게 그 말 자체가 정치라니까? 아니 이수정 교수한테 물어볼게요. 새날도요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말하면 정치인들 들락거리기도 하지만 정치적 아젠다 갖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 새날도 정치하는 거예요. 하물며 정당의 무슨 특정 나경원이라고 하는 가짜 극우 정치인의 캠프에 들어가서 난 정치하는 게 아니래. 아닌 거 상관없어. 그런 캠프에 들어가면서 뭐 나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자문하는 거다. 이건 혀를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동문서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민주당은 도왔는데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있을 때만 국민의힘에 도울 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아니라 정치색 논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 사람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보적인 척 했으면서 어떻게 나경원 캠프 그것도 다른 사람이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나경원 캠프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김경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람 지금 박원순 시장 사건이 좋은 사례였고 그렇게 다시 이용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김경욱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병욱. 예. 김경욱이라고. 김경욱이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 이름이에요. 아, 네, 경욱아 죄송합니다. 잘 있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책 자문을 하고 싶으면 방법 많잖아요. 굳이 그 자문위원으로 그 캠프에 들어가지 않고도 정책 자문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고 셌습니다. 근데 굳이 그 캠프에 내 이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 후보한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짜 보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조삼모사 같은 거죠. 나는 정치할 생각은 없는데 나경원 캠프에는 들어가. 그 정치 일을 굉장히 협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정치를 협의로 생각하는 거야.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시의원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은 걸 때, 에휴, 문제는요, 김영삼 논리는 나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김영삼이 삼당 합당하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내가 국민의 짐에 입당해가지고 그 길을 뿌리채 박아놓을 거야. 그런 실드도 아니고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수정 교수를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범죄 심리학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한 번도 동감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수정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 있어 보였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개념 있는 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수정 이야기는 잠깐 이렇게 맛배기로 이야기 좀 드렸고요. 드디어 오세훈하고 나경원이 네거티브 시작했는데 혹시 토론 비슷하게 잠깐이라도 보셨어요? 내가 봤을 때 멱살잡이 하는 정도 수준이더라고. 정말 글자 그대로 잠깐 봤습니다. 소름이 팍 돋아가지고 네,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런 거야. 나경원이 오세훈한테 당신의 그 무상급식 공약 때문에 뭐 우리 당이 망했어. 오세훈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 당이 망했어. 이런 거를 막 반복하고 싸우는데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마다 막 제각각이긴 한데 최소한 국민의 짐 후보는 돼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네거티브에 완전히 불이 붙었더라고.
아주 정말 훌륭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남은 게, 그러니까 선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 나도. 선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 한 방 찌르면 끝나는 KO패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빼고, 그거는 딱 피해가면서 다른 것만 이렇게 건드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는 게. 근데 좀 흐뭇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 큰 재미는 없었다. 예. 이게 오히려 이 오세훈 나경원 양자 토론보다 조은이가 껴줘야 그래도 조은이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 3자 토론에서도 막 동시에 까면서 조은이가 열심히 했을 텐데 막. 저쪽에 그 토론에 칠리 소스 같은. 조은이는 오세훈하고 불가분의 관계라니까요. 오세훈 시장 때 부시장했던 인물이야. 그렇다 보니까 오세훈은 못 가요. 자기 상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은이는 사실은 오세훈에 의해서 나경원 저격수로 들어온 거야. 아. 몰라?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아니 그럴 때일수록 부시장 정도 했으면 오세훈의 더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예. 알 텐데. 그러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 해본 게 벼슬이에요 지금. 공약 욕심을 많이 내는 바람에 나경원 당신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서울시장이 지금 예산을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까이 그렇게 다 공약으로 걸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서울시장 거야.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그렇지. 거지. 넌 서울시장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서울시장 해본 사람이 그러면은 기본소득도 안 된다. 네. 뭐 무상급식도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복지제도는 다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런 게 있어요. 오세훈이 안심소득이라고 그래서 이건 뭔가요? 이제 일종의 기본소득을 벤치마킹한 건데 이건 또 선별이야. 선별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분은 원래 기본적으로 선별 오세훈 선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지. 그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나라가 절단되고 선별로 안심소득은 드리겠다. 저소득층한테 이런 거거든요. 아니 저는 이 안심소득이라는 말에서 진짜 말장난들 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떤 시민 이걸 받는 사람들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단어를 사람들한테 파고들어서 먹힐까만 생각해서 나온 단어가 안심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깔려니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나라가 절단된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까고 싶은 거거든요. 오세훈이 안심소득 걸면 나경원이 등심소득 걸면 돼요. 그러니까 조은이는 뭐 살치소득입니까? 등심이 더 맛있잖아. 살치소득, 갈비소득. 나 진짜 어쩌면. 부위별로 다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치혀로 국민을 현혹하는 거거든요. 나는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글쎄, 그 오세훈을 실제로 현장에서 봤던 사람, 그리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면 한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그 특권 의식과 이 어떤 그 선민의식. 갑의 어떤 그 마인드, 이게 정말 뼛속 깊이 쩔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행사장이었는데, 행사장에 어떤 모인 사람만 최소한 3,000명이 넘는 엄청 큰 행사였어요. 거기에 내빈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와야지 시작되는 행사였는데, 거기에 20분을 늦은 거예요. 그러면은 20분 정도 늦었으면 이제 인사말 할 때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야. 그냥 원래 이 시간에 시작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분 동안 기다렸던 그 수천 명들은 뭐가 됩니까? 가정교육. 그러니까 그 20분 늦게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수행원들만 10명이 넘어요. 그 자리에 푸나님이셨으면 정말 화를 내셨을 텐데. 나는 시간 지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내가 그 주최자면은 그냥 쌍욕했어요. 시간을 20분이나 늦는데 사과를 네. 늦을 수는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약속 시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약속 시간에 5분 정도 늦을게요 하는 경우 있잖아요. 잘못된 거야. 자기는 미안하니까 5분만 늦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대부분 못 지켜요. 5분 정도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대부분 10분, 20분 늦어. 그럼 그 이야기 하면 안 돼. 어쨌건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둬요. 이 스킬인데 15분 정도 늦을게요 하고 10분 늦잖아요. 그럼 빨리 온 거야 이 사람은. 네. 근데 5분 정도 늦을게요 해놓고 15분이 오잖아요. 진짜 화가 나는 거야. 약속 시간은 지키면 좋지만 못 지킬 때는 그런 스킬을 발휘하시라는 거지. 근데 사과도 안 해? 네. 아이씨.
근데 지금 기억들 아시겠지만 오세훈이 어떤 태도인지 저번에 한번 그 헌책방에 버려진 책 사건 하나 있었죠. 네. 그때 이어령 장관이었나? 네, 이어령 장관. 이어령 장관이 오세훈 시장 해존 이렇게 해가지고 해존이란 말이 이렇게 잘 뭐 보관해줘 뭐 잘 읽어줘 좀 정성스럽게 봐줘 이런 뜻인데 그 책이 헌책방에 나와갖고 그걸 누군가가 발견한 거야. 예. 야 어떤 유명한 대한민국의 셀럽이 장관까지 지낸 셀럽이 오세훈 시장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한 책을 그냥 버리는 거야. 이어령 장관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상가급으로 이제 어떤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내 이름을 써서 이렇게 책을 줬는데 그걸 헌책방에 놔둔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드네요. 진짜 보는 사람이 되게 얼굴 화끈거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SNS 저도 봤는데 거기에 댓글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캠프에서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헌책방에 저런 거 많다. 가짜다 이거지. 아니 가짜가 아니라 기증 받은 책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남한테 선물 받은 책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앞장이라도 뜯고 버리든가. 내 이름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이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헌책방에 팝니까? 좀 그런 식의 쉴드는 전혀 통하지가 않고 있더라. 예. 네.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어쨌든 오세훈 다시 돌아가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서울시장은 아니지만 서울시 예산이 한 30조 정도 되죠. 시의원님? 40조. 40조 정도 돼요. 그중에 시장이 자기의 정책만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1조가 안 될걸요. 왜냐하면 시장의 쌈짓돈이요? 그 대한민국의 예산이 550조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다수는 이미 기존에 들어가야 될 돈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의 그 공약에 대해서 오세훈이 비판하는 거는 정도 맥락은 있어요. 예. 해본 사람이니까 맥락은 있을 텐데 문제는 오세훈이 그 기본소득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안심인지 등심인지 이런 소득을 갖고 올 때 하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투트랙이에요, 무조건. 지금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정부나 그 지방 정부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 그런 비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말하는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고 그건 원래 하던 거예요. 이걸 더 강화시키는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긴 혀를 갖고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을 조삼모사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건 기본소득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소득이 되네 안 되네 예산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은 저는 여기다가 살짝 숟가락을 얹는 행위에 가깝다. 저는 비열하게 보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오세훈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어쨌건 나경원과 오세훈이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으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세훈 네가 틀렸어 나경원 네가 틀렸어 하는 이 행위 참 보기 좋고요. 아직까지는 멱살 정도 잡았다고 봅니다. 머리끄댕이는 나경원 아들 딸이 나와야 그 그렇죠. 정도. 그래야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칼을 그거거든요. 꺼내야 되는데 아직 다 칼은 꺼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멱살잡이만 하고 있으니까 오세훈도 그런 게 많을 텐데. 예.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 그로 한번 서울시장에 허경영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나경영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는 상황이긴 한데 재밌는 거는 허경영 씨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더라고요. 유명합니다 여기 하늘궁인가?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정도의 호연지기가 있어야지. 경기도 살면서도 서울시장 나갈 수 있는 호연지기. 그 유튜브 어떤 그 유명한 유튜버가 그 이 하늘궁 찾아가서 하루 숙박하는 그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컨텐츠에서 허경영 총재 직접 만나서 그 명상하는 방법, 공중부양법 뭐 이런 것들 배우고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하루 지내는데 정말 신기하게 여기에 뭔가를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입장료도 아니 받더라고. 이제 내가 허경영 총재를 직접 인터뷰해본 사람이잖아. 이 오링 테스트라고 알지? 예. 요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사진을 보고 이게 손이 띄어지네 만에 직접 내 눈으로 봤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그 비밀 알아. 근데 밝힐 수가 없어. 허경영을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말하자면 이 사람이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자기도 다시 웃긴 거거든요. 내가 지금 부산시장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캐릭터가 정치를 재밌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어차피 당선 안 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런 토론 해봤으면 재밌겠어. 허경영과 나경영이 토론하는 재미.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진짜 나경원이 나경영이라는 불리우는 거를. 거기까지 억셉했다면 이 정도 토론은 한번 해주면 본인이 빵 뜰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도 허경영 앞에서 복지 정책, 복지 제도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가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제3공약 때 가장 끝판왕이 저 러시아의 저 호수, 저 큰 호수 있잖아요. 그거를 매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수원지로 쓴다 이거 아닙니까? 허경영의. 맞아요. 그런 공약들 많아요. 발티엔가 뭐 그럴 거예요. 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난 허경영 총재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눈이 맑아. 말하자면 방송이라는 거를 이렇게 와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발현하는데 눈이 맑으신 분이에요. 내 눈을 바라봐. 건강해진다. 눈이 맑다는 게. 네. 빠져드는 거. 마이크 앞에서 제대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눈이 맑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허경영 이야기하니까 벌써 방송 태도가 풀려버려요. 편안해지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허경영 총재 쪽으로 연락하면 대부분 다 인터뷰해줘요. 예. 굉장히 눈이 맑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존재하는 한 100년 후쯤에 태어나셨으면 정말 각광받으실 분이세요. 미래를 너무 앞서가시는 거죠. 1억 주는 거는 가볍게 뭐 이렇게. 근데 공중부양은 100년 후에도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은 안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무도 안 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분의 공중부양 능력이라든지 네. 뭐 테스트하는 능력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되게 웃겨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막 진작에 받아들여갖고 네가 그걸 공중부양 뭐 하네 못하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그 허경영 총재가 그러니까 그 당명을 새로 바꾼 게 그 국가혁명당이라고 이제 완전히 빨간색 그 중심인데 그 지하철역 근처에 보시면 국가혁명당 당원 모집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이 띠를 어깨띠를 메고 있는데 제1 공약이 상속세 폐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가난한 어르신들 같은데 왜 상속세 그분들이 왜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지 네. 딱 비밀이 야수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네. 그분들이 상속세에다가 거지된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생긴 거야. 뭘 모르시네. 그래서 그 상속세 폐지 그 이면에는 삼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게 있더라고요. 삼성을 걱정하시는 거군요. 그런 네.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한번 이렇게 슬쩍 뭐 하나 던져주시면 끝나는 건데. 자, 됐고요. 어쨌든 간에 미혼자들에게 월 20만 원, 연애수당, 결혼수당 1억, 주택자금 2억, 무이자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뭐 이분이 하자못해 하셔야 될 일은 이사 오시는 거죠. 일단 서울로 와라. 다른 지역에 그 주소지가 있어도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죠. 예. 그래요? 피선거권 하고 선거권하고 근데 차이. 시의원은 서울시에 살아야지. 예, 시의원은 그렇죠. 근데 시장은 여기 살지 않아도 몰랐네요. 네. 자, 그 얘기